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예, 오늘 질문은 이 광주에 있는 재건축 가능 아파트 그리고 월계동 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또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월계동 쪽을 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이 대부분 5층짜리 아파트들이었고 아무래도 이런 곳들을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능한 아파트로 당연히 용적률과 건폐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곳을 또 보시는 이유가 보면 아무래도 이곳 자체가 이게 이 월계동 자체가 광주 연구 개발 특구 첨단 3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게 장성 나노 산단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개발 이쪽의 개발을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주가 지금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 봉선동 쪽에 지금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로 이곳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역세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광주 내에 약 30분 내에 모든 곳을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바로 그 점에서 이렇게 여기 추후로 생길 수도 있다는 곳 자체가 첨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첨단 이곳에 보니까 제가 찾은 뉴스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기 때문에 이쪽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오래전에 1992년, 1995년 바로 이 사이 때 만들다 보니까 뉴스 자체 이 분양권, 이 분양가의 어떤 처음 가격을 찾는 게 어느 아파트가 나왔냐면 이 첨단 우미 아파트 빼고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우미 아파트를 보면 1995년도에 보면 어떤 거냐면 28평형으로 200가구, 200가구를 해준다. 그리고 3순위로 해서 신청이 되었다는 거죠. 3순위로. 근데 이 광주에 있던 첨단 단지가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곳으로 초기 분양가가 30% 내외였던 곳인데 이 우미산업 측에서는 이렇게 고분양가죠. 즉 이때 얼마냐면 1995년도에 5,450만 원. 자, 5,450만 원에 분양했던 것이 고분양가였던 거죠. 고분양가였지만 우미산업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방 3개에다가 욕실 2개에다가 북방이장 2개 이렇게 넣어줬더니 이 주부들의 편의를 해줬더니 이곳이 분양이 잘 됐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105.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아마 첨단 월계동 그 주변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곳을 놓고 이제 볼 거예요. 이곳을 놓고 이곳이 어떠한 역사로 25년간을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들도 대충 그 느낌 어떠한 맛인지 이 광주 광산구 월계도의 맛을 볼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들의 맛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5,450만 원. 이제 50만 원 잘라서 50만 원이 어떻게 됐냐면 1995년도에 얼마냐? 4.4였던 거죠. 4.4. 그러면 4.4면 광주에 이 광역시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점수 때는 몇 점이냐? 6점 그리고 5점에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양가가 이루어졌고 이곳 자체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곳이 보다시피 무엇이냐면 미분양이 심각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 첨단단지 미분양이 심각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4에 분양을 했던 거죠. 그래도 이때가 고분양가였다는 거죠. 이게 5,450만 원 정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 내에서 이 4.4라는 점수 내에서 과연 이 첨단이 잘 따라와 줬는지를 보면 1995년도에 4.4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9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위치 내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8천만 원, 9천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 보도 7,700, 8천 기본적으로 8천 정도를 기본적으로 해줬다. 8천 그러면 8천 자체가 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중심가 내에 있을 수 있는 점수 때 그 점수가 매매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4.4에서 나와서 광주 첨단이라는 곳이 4.4라는 점수대에서 나와서 기본적으로 잘 따라와 준 거다. 9년 동안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잘 따라줬고 그게 3점대로 내려가면서 가격은 올라왔지만 매매 가격은 올랐지만 점수는 낮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잘 따라와 줬다.
그리고 2013, 14, 15 보면 기본적으로 이 위치네. 이 위치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4년부터는 아파트 상승기 엄청난 서울 가격이 상승했던 게 2014년도부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때는 또 어땠는가 보면 이 친구가 4.4라는 점수대에서 이 매매 가격 자체가 보시다시피 9천만에서 1억 5천6백 그 정도 사이대에 잘 따라와 줬는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 따라와 주는 게 보이는 거죠. 1억 3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따라와 줬다. 그러면 그 점수대가 4.4에서 시작해서 3점대로 갔다가 이제는 2점대 후반 정도까지 그리고 2점대 중반 초반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1억 4천 정도라면 1억 4천, 1억 3천 정도라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2층이나 3층 정도를 우리가 가장 우선층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다면 2층이나 3층대에서 기본적으로 잘 따라와 줬다. 2점 후반대 정도의 금액대로 따라와 주었다.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래서 4.4에서 시작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잘 따라와 줬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래해서 이 가격대가 1억 4천 정도에서 이제 2억대도 나오고 2억 9천대, 1억 9천대 이것도 한 2억이죠. 1억 9천7백이라면 그래서 3층에서 1억 8천 그래서 이 금액대가들이 현재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다.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통화량이 그 사이에 엄청 늘어났고 또 아파트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기 때문에 이 사이가 굉장히 넓어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2014년도에 1억 3천 정도에 들어왔던 그 금액대가 2.4 그러면 2.4에서 그 금액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2점대에서 우리 첨단이란 곳이 4.4에서 신규 분양을 하고 그 이후로 이게 3점대, 2점대로 내려가면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잘 흡수해주면서 따라오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광역시에서 이 분양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6점 그리고 5점에서 분양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 가격의 60%, 50% 수준에서 분양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4.4에서 시작했으니까 행복 회로를 돌려서 5점이다. 기본적으로 5점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 단지에 오르는 지하철 2호선과 3지구 요거 감안해서 4.4였지만 행복 회로를 돌려서 5점이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물건 자체가 2점이더라. 그래서 뒤에 있는 소수점 빼버리고 2점이더라. 그러면 5-2는 3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점 정도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점수대다. 나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내가 이곳을 투자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적 목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상단이 3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점 그리고 빼기 해서 이 X값이 있는 거죠. X값은 내가 추후로 재건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X값 있겠고 그리고 이 금액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량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도 상승하는 것이고 광주의 아파트들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있으면 통화량을 흡수하더라. 그러면 그게 Y값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Y값이고 그게 점수가 10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모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3x 3 빼기 x 곱하기 10분의 y값이라고 나오는 거고 이 x값은 내가 재건축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만약 이곳을 갖고 있는 게 본인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임대를 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x값을 임대를 받은 것을 착착 모아서 내가 이곳의 현금 흐름으로서 해결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모형 자체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3 y는 10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3 y는 10이다. 이 모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9억이 10점이기 때문에 3 곱하기 9는 27억이다. 근데 그 10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2억 7천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상단이 2억 7천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9억이 10년 후 또 한 12년 후
이곳이 뭐 재건축했을 당시에 갔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또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서 상승돼 있어서 그게 만약 11억이다라고 한다면 3억 3천이 돼 있는 거겠죠. 아마 3억 3천 이런 식으로 이 Y값의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이 재건축의 아파트 가격도 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광역시에서 5점이었고 내가 사는 금액이 2점이라면 3, 예, 기본식이죠. 기본식을 이렇게 놓고 아마 다른 광역시를 보실 때도 3, Y값은 이 Y값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를 10으로 나눈 게 바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상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단 금액이다. 상단 금액이다. 이때 1억 9천 정도의 재건축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그런 거겠죠. 이 재건축 아파트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가격대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